조금 더 볼륨이 큰 전립선 같은 경우는 잘라내서 넓혀주는 그런 시술로 진행을 하는 게 답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아쿠아블레이션, 특히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이득이 큰 시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기존에는 전립선 안쪽에서 이거를 이제 굴삭기로 파내듯이 전기 결찰로 다 이렇게 긁어내거나 아니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시술을 했거든요. 아쿠아블레이션은 물로 전립선 안쪽에서 요도 안쪽에 전립선 쪽을 향해서 강한 물줄기를 쏘는 겁니다. 신경이라든지 혈관 조직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안전하게 안쪽 조직을 쫙 단순하게 벗겨낼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정교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초음파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립선을 워터젯으로 깎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정확하고 깔끔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술을 보고 또 이제 환자들의 예후를 봤을 때, 예후는 여기서 이제 경과를 봤을 때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립선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이를테면 150g 이상이라거나 그런 경우엔 이 아쿠아블레이션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시술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리프트는 우리가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을 때, 보통 저는 80g 이하일 때 환자분들한테 옵션으로 권고를 하긴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술에 비해서 사정장애가 조금 적은 느낌,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걸 전립선을 잘라내거나 지지거나 혹은 괴사를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커튼처럼 특수한 재질의 실로 옆으로 걸어 놓는 거기 때문에 회복도 빠릅니다. 당일날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회복이 빠른 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 출혈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립선을 직접 깎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안쪽에 구멍 살짝 내고 실로 묶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 관련해 가지고 발기라든지 또 이제 성감에 관련된 신경들이 전립선 주변을 이렇게 쭉 감싸거나 그 아래쪽을 타고 들어가요. 아마 그래서 이 시술 이후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성기능 저하라든지 성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그게 크게 막 엄청 많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 해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회복이 되는 경우도 또 많고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전립선 시술을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령 환자들입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은 60대 이후 그리고 이제 70대 가량에서 이 시술을 받는 분들이 제일 빈번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도 나이가 들면서 그 에이징 커브가 오면 또 성기능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를테면 우리가 고자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는 시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립선 시술에 따라서 수술에 따라서 그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적을 수 있는 시술도 있으니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로리프트 그리고 워터젯을 이용한 아쿠아블레이션, 이 두 시술은요 그런 성기능 저하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염증은 가장 흔하게 배뇨 증상과 관련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소변이 자주 마렵다, 혹은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조금 소변이 남은 것 같다, 소변을 보려고 할 때 힘을 줘야 된다든지 소변이 두 갈래로 갈려져서 나온다, 뭐 이런 증상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 소변을 참다 못해서 막 지리게 된다, 혹은 너무 급박류라고 하는 증상처럼 갑자기 마려서 화장실도 찢어가게 된다, 이런 거는 좀 방광기능의 장애와도 연관이 있지만 전립선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요도염이 있을 때도 성병이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방광의 저장 증상 그리고 전립선으로 인해서 소변 나오는 출구가 막혀서 생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립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문의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해 보시고 이 증상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